지은은 지하 월세방의 좁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강남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모든 걸 잃었다.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 친구들과의 파티, 그 모든 게 꿈처럼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아들 민수와 단둘이 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 민수는 17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었다. 엄마, 오늘도 일가? 민수가 교복을 입으며 물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응, 민수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너 대학 보내지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젊은 시절 미인대회에서 상을 받을 만큼 아름다웠다. 강남의 사모님으로 살며 남편의 IT 회사가 성공을 거두자 그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빚더미에 앉아 강남을 떠나야 했다. 이제 그녀는 이태원의 고급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이태원은 그녀에게 낯선 동네였다. 외국인들이 북적이고 카페에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며 네온사인이 밤거리를 밝히는 곳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그녀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다. 첫 출근 날, 지은은 이태원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박 회장님의 집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박 회장님은 7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젠틀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로 지은을 맞아주었다. 지은 씨, 수고해요. 주방은 저쪽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은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분은 다른 집주인들과 다르시네. 이렇게 친절할 수가. 박 회장님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지은 씨, 이태원 어때요? 이 동네는 활기차죠?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처음엔 낯설었지만 재미있는 동네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지은은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고춧가루와 마늘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박 회장님은 식탁에 앉아 지은 씨 요리는 정말 끝내주네요. 라고 칭찬했다.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과찬이세요.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박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당신 요리를 좋아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이분도 나처럼 아픔이 있으시구나.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퇴근길, 지은은 이태원의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거리의 재즈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남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눈물이 고였다.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은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은은 박 회장님의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다. 매일 아침 이태원의 아파트로 출근하며 그녀는 이 동네의 활기찬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졌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외국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박 회장님은 항상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지은 씨, 오늘도 수고해요. 그의 미소는 지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며 지은은 박 회장님의 집이 단순한 일터 이상임을 느꼈다. 그의 집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지은은 주방에서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갈비를 양념하며 그녀는 민수와 함께 추석에 먹던 음식을 떠올렸다. 회장님, 추석 때 갈비찜 드셔보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박 회장님은 거실에서 신문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왔다. 네, 어머니가 해주시던 게 생각나네요. 지은 씨가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지은은 웃었다. 그럼 추석에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주방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박 회장님은 지은 씨,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요리가 위로가 되거든요. 민수도 제 요리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박 회장님이 일찍 퇴근하며 말했다. 지은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건 심심해요. 지은은 망설였다. 가정부로서 고용주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어색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동의했다. 식탁에 앉아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회장님은 자신의 과거를 꺼냈다.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태원에서 자주 외식했어요. 재즈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곤 했죠. 지은은 공감하며 저도 남편과 강남에서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 회장님은 지은의 손을 살짝 토닥였다. 지은 씨, 당신은 강한 분이에요. 민수군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해요.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박 회장님은 지은 씨, 이태원의 재즈바에 가본 적 있나요? 다음에 같이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웃으며 회장님, 제가 가정부인데 그런 곳에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박 회장님은 지은 씨는 가정부 이상이에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퇴근길에 이태원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거리의 네온사인, 재즈 음악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에 돌아와 민수와 밥을 먹으며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민수는 미소 지으며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라고 답했다. 그 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박 회장님이 유럽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신 그날 오후였어요. 그때 지은은 이태원에 위치한 박 회장님의 고급 아파트 주방에서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냉장고에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넣고 주방 선반을 닦아내는 중이었죠. 창밖으로는 이태원의 활기찬 거리가 보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향이 솔솔 피어오르는 그런 평범한 오후였어요. 보통 박 회장님은 출장 후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데 그날은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 씨, 수고해요. 일찍 왔네요. 박 회장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지은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박 회장님은 여행 가방을 끌며 들어오시는데 피곤하지만 미소가 지어진 얼굴이었어요. 아, 회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오신 거예요. 지은이 재빨리 인사하며 물었어요. 박 회장님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비행기가 일찍 도착했어요. 유럽은 좋았지만 집이 제일 편안하네요. 지은 씨,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커피 머신을 켜고 박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블랙커피를 준비했죠. 그동안 박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이태원의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이태원은 항상 활기차네요. 외국 음식점들이 많아서 출장 후에는 여기서 먹고 싶어져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지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회장님, 유럽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거요. 박 회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으셨어요. 파리에서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를 먹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 음식이 그리웠어요. 지은 씨가 해주시는 불고기가 제일 맛있죠. 그 말에 지은은 살짝 부끄러워졌어요. 그녀가 가정부로 일한 지 한 달쯤 됐는데 박 회장님은 항상 제 요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과찬이세요. 회장님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지은은 그렇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지은 씨,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출장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망설였어요. 가정부로서 주방에서 일하는 게 제 역할인데 고용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박 회장님의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져서 소파 옆 의자에 앉았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유럽은 어떤가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어요. 박 회장님은 파리의 에펠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런던의 빅벤,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파리에서 혼자 산책할 때 옛날 아내와 함께 갔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에서 크림 브릴레를 먹었죠.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박 회장님의 부인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상실감을 느끼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아내 분과 함께한 추억이 많으시네요. 저도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제주도나 부산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제 말에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은 씨도 비슷한 아픔이 있군요. 남편분을 잃으신 후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들 분과 둘이서 생활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고 가정부 일을 시작할 때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아들 민수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박 회장님은 제 손등을 살짝 토닥이셨어요. 지은 씨, 당신은 강한 분이에요. 미인 대회에 나가실 만큼 아름다우시고 지금도 그렇게 씩씩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그 따뜻한 말에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소 박 회장님은 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다른 집에서 일할 때처럼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수고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됐어요. 지은은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회장님, 이제 저녁을 준비할게요. 오늘은 불고기와 비빔밥으로 할까요?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아요. 지은 씨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맛있어요. 라고 웃으셨어요. 지은은 주방으로 가서 재료를 손질했어요. 소고기를 얇게 썰고 당근과 시금치를 다듬고 밥을 짓는 동안 박 회장님은 소파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가끔 주방으로 와서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쉬세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 회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지은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혼자 먹는 건 너무 심심해요. 지은은 또 당황했어요. 지난번 출장 때도 비슷한 제안을 하셨지만 그때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 대화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후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회장님, 제가 같이 먹는 게 괜찮으신가요? 가정부인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당연하죠. 지은 씨는 제 가족 같은 분이에요. 와인도 함께 마실까요? 지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앉아 불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님은 프랑스에서 가져온 와인을 꺼내오셨어요. 이 와인은 파리에서 사온 거예요. 지은 씨와 함께 마시니 더 특별하네요.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대화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지은 씨, 미인 대회에 나가신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사진 있나요? 박 회장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지은은 웃으며 집에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감 넘쳤어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라고 말했어요. 박 회장님은 지은 씨는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눈빛이 밝아요.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 회장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업 시작할 때 아내가 큰 힘이 됐어요. 그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이제 자녀들은 유럽에 있고 혼자라서 외로워요. 지은은 공감하며 저도 남편의 심장마비로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가 17살인데 아버지 없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박 회장님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지은 씨,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민수군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와인이 2잔, 3잔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은은해졌어요. 창밖으로 이태원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박 회장님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지은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하니 마음이 가벼워요. 지은도 모르게 저도요. 회장님,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시간이 소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박 회장님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죠. 지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회장님은 내 고용주인데 나이 차이도 17살이고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박 회장님의 젠틀한 태도,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매력, 그리고 공유하는 외로움이 지은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회장님, 늦었네요. 저는 이제 퇴근할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조금 더 있어요. 이야기 더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밤 10시까지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로 이야기가 넘어갔어요. 지은 씨, 추석 때 송편 빚어보셨어요?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게 생각나네요. 지은은 네, 민수와 함께 빚어요. 올해는 회장님께도 드릴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박 회장님은 웃으며 기대할게요. 지은 씨와 함께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그날을 곱씹었어요. 박 회장님의 미소,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 손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사랑의 시작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까? 하지만 다음날 출근했을 때 박 회장님은 평소처럼 지은 씨, 오늘도 밝네요. 라고 인사하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 지은의 마음은 더 흔들렸어요.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박 회장님이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시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주도 음식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지은 씨, 제주 흑돼지 먹어보셨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지은은 웃으며 회장님, 제가 가정부인데 어떡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설렜어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박 회장님이 뒤에서 지은 씨, 수고해요. 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지은의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박 회장님이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 오는 날은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내와 함께 우산 쓰고 산책하곤 했어요. 지은은 그 말에 저도 남편과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차 마시던 게 그리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어요. 박 회장님은 지은 씨,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집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은 회장님 덕분에 저도 힘을 내요. 라고 답했어요. 비가 그치지 않자 박 회장님이 오늘은 같이 저녁 먹고 가요. 비 맞지 마세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지은은 이번에도 동의했어요. 식탁에 앉아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박 회장님은 소주를 꺼내오셨어요. 와인 대신 소주 어때요? 한국식으로 지은은 웃으며 잔을 받았어요. 소주를 따르며 두 사람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군 대학 가면 어때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감동받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좋은 기회를 얻으면 좋겠어요. 소주가 2병째 비워질 무렵 분위기가 점점 더 따뜻해졌어요. 박 회장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지은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지은은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박 회장님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에 지은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대화를 넘어 더 가까워졌지만 그건 다음 장의 이야기예요. 이 순간은 지은의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어요. 평범한 가정부 생활이 로맨틱한 여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박 회장님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태원의 밤, 비가 내리는 소리 속에서 지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새로운 감정으로 물들었어요. 소주 2병이 비워지고
이태원의 고급 아파트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식탁 위에 놓인 촛불이 깜박이며 지은과 박 회장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창밖으로는 이태원의 밤거리가 반짝였다. 네온사인과 멀리서 들려오는 재즈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섞여들었다. 박 회장님이 지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지은 씨, 오늘 밤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감정을 읽었다. 단순한 고용주의 시선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주 잔을 내려다봤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은 내 고용주인데 나이 차이도 17살이나 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강남에서 사모님으로 살던 시절 그녀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이제는 지하 월세방에서 민수와 단둘이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런데 이 순간 박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말투는 그녀에게 오랜만에 설렘을 안겨줬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 지은은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박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지은 씨, 괜찮으시면 오늘 밤 우리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은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회장님, 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잠재워 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솟아올랐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지은 씨, 나도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박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잊기라도 하듯 더 가까워졌다. 박 회장님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지은을 소중히 안아주며 그녀가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게 했다. 촛불 아래 이태원의 밤을 배경으로 그들의 감정은 불타올랐다. 지은은 그의 품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했다. 몇 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진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눈을 뜨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침대 옆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녀는 세수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정말 그를 좋아하는 걸까?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다. 이태원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어젯밤의 기억을 곱씹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거리의 네온사인, 그리고 박 회장님의 미소.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출근해서 박 회장님은 만났을 때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지은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감정을 계속 키워도 괜찮을까?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박 회장님이 주방으로 와서 지은 씨, 이 김치찌개 냄새가 끝내주네요. 라며 웃었다. 그러고는 살짝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 회장님은 점점 더 일찍 퇴근했다. 어느 날은 지은이 부엌에서 불고기를 굽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은 씨, 당신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얼굴이 빨개지며 회장님,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행복했다. 이런 순간들이 점점 더 잦아졌다.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 수미에게 전화로 털어놓았다. 수미야, 나 회장님과 좀 가까워졌어. 수미는 놀라며 지은아, 너 미쳤어. 그분 70세가 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그리고 민수 생각은?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수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차이가 큰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관계는 더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와 밥을 먹으며 지은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여?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냥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 라고 대답했다. 민수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날 뻔했다. 민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을 잃고 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하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일 시작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지은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박 회장님과의 순간들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걸 느꼈다. 박 회장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야. 박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회장님, 저도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은 씨,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나이 차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은 단단했다.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느 주말 박 회장님이 지은을 제주도로 초대했다. 지은 씨, 잠시 쉬면서 제주 바다 보고 와요. 흑돼지도 먹고. 지은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회장님, 제가 가정부인데 이런 여행을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지은 씨는 가정부 이상이에요.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결국 동의했다.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해질녘 해변을 걸으며 박 회장님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아내가 유일한 응원자였죠. 지은은 저도 남편이 꿈을 말할 때마다 믿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죠. 라고 대답했다. 제주도의 밤, 두 사람은 해변 근처 작은 식당에서 흑돼지를 먹었다.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공유했다. 지은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대돼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회장님,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지은을 덮쳤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님이 가정부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나이 차이가 17살인데 무슨 관계야? 지은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은은 수미에게 다시 전화했다. 수미야, 내가 잘못한 걸까? 회장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무서워. 수미는 한숨을 쉬며 지은아, 너 행복한 거 맞지? 그럼 그걸 믿어. 하지만 조심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수미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더 큰 고민을 안겨줬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이어가도 괜찮을까? 민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회장님의 자녀들은? 하지만 박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와 그를 안았을 때의 온기가 떠오르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게 됐다. 어느 날 박 회장님이 지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을 단순히 가정부로 보지 않아요. 당신은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은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박 회장님은 그녀를 꼭 안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믿어보자. 내 행복을 위해.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박 회장님은 지은이 요리할 때마다 주방으로 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은 씨,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텅 비었을 거예요. 지은은 웃으며 회장님, 너무 과찬이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식사 중에도, 청소를 하다가도, 심지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은은 점점 더 박 회장님의 열정과 자상함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이태원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저 여자가 박 회장님 가정부 아니야?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지은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친구 수미와 다시 만났다. 수미는 이번에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조심해. 특히 나이 차이 때문에 말이 많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수미야. 그래도 나는 회장님과 함께할 때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엄마가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가 웃는 모습이 좋아. 아빠 잃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봤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아들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했다. 그 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됐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이태원의 한 재즈바에 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야. 박 회장님이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재즈바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은을 괴롭혔다. 회사에서 만난 박 회장님의 직원이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다. 박 회장님이 저렇게 젊은 여자랑 가정부라면서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박 회장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회장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가정부라서 그런 걸까요? 박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 씨, 그들은 우리 사랑을 이해 못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잖아. 그의 말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지은은 박 회장님의 열정적인 모습과 자상함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신체적 끌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임을 깨달았다. 박 회장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은에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섰다. 이태원의 밤거리, 재즈바의 음악, 제주도의 바다, 그리고 서로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불타올랐다. 지은은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박 회장님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이 사랑은 진짜야.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태원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박 회장님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은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태원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민수는, 회장님의 자녀들은, 하지만 박 회장님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다시 힘을 얻었다. 어느 추석 연휴 전날, 지은은 박 회장님의 집에서 송편과 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방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콤한 간장 양념 냄새로 가득했다. 박 회장님은 주방으로 와서 지은 씨, 추석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게 생각나네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민수랑 같이 송편 빚는 게 좋아요. 회장님도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님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좋아요. 도전해봅시다. 라며 웃었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송편을 빚으며 웃고 떠들었다. 박 회장님은 어설프게 빚은 송편을 보여주며 이거 어때요? 민수군이 보면 웃겠네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깔깔 웃으며 회장님, 이건 좀 예술적이네요. 라고 장난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추석 연휴 동안 박 회장님의 딸인 혜진이 서울로 돌아왔다. 혜진은 40대 초반에 성공한 변호사로 유럽에서 로펌을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들렀다가 지은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분이 새 가정부시죠? 혜진이 예에 바르게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 회장님은 지은 씨는 가정부 이상이에요. 우리 집을 밝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분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혜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추석 저녁, 지은은 박 회장님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김치, 그리고 송편이 가득했다. 혜진은 식사 중에도 지은을 예의주시했다. 지은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아버지가 칭찬 많이 하시던데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지은은 불편한 기운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회장님 입맛에 맞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분위기를 풀려며 혜진아, 지은 씨 요리는 정말 최고야. 너도 유럽에서 이런 음식 못 먹었을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식사 후 혜진이 지은을 따로 불렀다. 지은 씨,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지은 씨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고 지은 씨는 젊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은은 숨이 막혔다. 혜진 씨, 저는 회장님은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 이상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은 차갑게 웃으며 지은 씨, 저는 아버지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추석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달랬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민수가 물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냥 추석이라 좀 바빠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혜진의 말이 맴돌았다. 내가 회장님에게 상처를 줄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수미에게 전화로 털어놓았다. 수미야, 회장님 딸이 나를 경계해. 내가 잘못한 걸까? 수미는 한숨을 쉬며 지은아, 너도 알잖아. 나이 차이, 신분 차이. 세상은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버텨. 수미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더 큰 고민을 안겨줬다. 며칠 후 박 회장님은 지은을 이태원의 재즈바로 초대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박 회장님은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 씨,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내 딸이 예민한 아이예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회장님, 혜진 씨 말이 맞아요. 저는 가정부고 나이 차이도 크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은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잖아요. 세상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박 회장님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의 말,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의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재즈바에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이태원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랑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해야 할까? 그녀는 집에 돌아와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야, 엄마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해.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 내가 엄마 편이야. 민수의 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됐다. 며칠 후, 박 회장님은 지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지은 씨, 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태원을 떠나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지은은 놀랐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박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생각할 시간 줄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지은은 그의 제안을 곱씹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조용한 삶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미래, 혜진의 반대,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박 회장님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박 회장님이 가정부와 연애 중이래. 나이 차이가 17살인데 터무니없어. 지은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여자 박 회장님 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너무 끈적하게 붙어 다니던데.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박 회장님에게 솔직히 말했다. 회장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회장님에게 누가 될까 봐 무서워요. 박 회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은 씨,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누구도 우리 사랑을 망칠 수 없어요. 하지만 혜진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혜진이 지은을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은 씨, 아버지와 헤어져 주세요. 아버지는 나이 드셨고 당신은 젊어요.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 씨, 저는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랑해요.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비판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찢었다. 지은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박 회장님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깨달았다. 민수의 미래, 혜진의 반대, 그리고 사회의 시선. 그녀는 수미와 다시 만났다. 수미야, 내가 회장님과 헤어져야 할까? 수미는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은 지은에게 결단을 내릴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박 회장님은 찾아갔다. 이태원의 아파트, 창밖으로 반짝이는 밤거리를 배경으로 그녀는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박 회장님은 그녀를 꼭 안으며 지은 씨,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떤 비판도 견딜 수 있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 상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지은은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다. 민수야, 엄마가 회장님과 새 삶을 시작하려 해. 제주도로 갈 수도 있어. 너는 괜찮아. 민수는 미소 지으며 엄마, 내가 대학 가면 혼자 잘 지낼게. 엄마 행복이 중요해. 민수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 사랑을 지키자. 민수와 회장님은 위해. 지은은 박 회장님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저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박 회장님은 기뻐하며 지은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예요.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태원의 제즈바, 제주도의 바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도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언덕이 지은은 새 집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태원의 번잡한 거리와는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파도 소리와 새들의 지저김이 그녀의 마음을 달랬다. 박 회장님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지은 씨, 여기 어때요? 우리가 꿈꿨던 곳이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회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니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민수는 잘 지낼까? 지은과 박 회장님은 이태원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박 회장님은 제주에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었다. 지은 씨, 당신 요리 실력으로 카페 메뉴를 만들어 보죠. 불고기 샌드위치, 김치 파스타 어때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회장님, 그건 좀 과감한 메뉴예요. 라며 웃었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주도의 자연과 소박한 삶에 적응해 갔다. 아침이면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작은 식탁에서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지은은 민수와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제주 어때? 나도 방학 때 갈게. 민수는 밝게 웃었지만 지은은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다. 민수는 서울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혼자 지내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민수에게 전화하며 공기놀이 잘하고 있지? 밥은 잘 챙겨 먹어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민수는 엄마, 걱정 마, 나 잘 지내.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답했다. 그 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아들을 떠나온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제주 생활은 단순했지만 이태원에서의 소문은 여전히 지은을 따라왔다. 박 회장님의 딸 혜진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혜진이 제주로 찾아왔다. 그녀는 카페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서 아버지와 지은을 만났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사시려고요? 서울에서의 사업은 어쩌실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 회장님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혜진아, 나는 이제 조용한 삶을 원해. 지은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 혜진은 지은을 바라보며 지은 씨, 아버지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게 당신 때문이죠? 이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건가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 씨, 저는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랑해요. 회장님의 행복을 원해요. 하지만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사랑, 그게 몇 년 갈까요? 당신은 젊고 아버지는 나이 드셨어요.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 회장님은 화를 내며 혜진, 그만해. 지은 씨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지은은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을 읽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회장님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혜진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녀는 박 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혜진 씨가 저를 싫어해요. 박 회장님은 그녀를 꼭 안으며 지은 씨, 혜진은 시간이 필요해.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후 카페 오픈 준비로 바빠졌다. 지은은 메뉴를 개발하며 제주 특산물을 활용했다. 한라봉 디저트, 흑돼지 불고기, 그리고 김치찌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픈 첫날, 카페는 제주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한 할머니가 지은에게 다가와 이 김치찌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라고 칭찬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감사해요. 제주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은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이 카페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문은 제주까지 퍼졌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서 지은을 보고 수근거렸다. 저 여자, 서울에서 온 가정부 아니야. 박 회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박 회장님이 다가와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박 회장님은 그녀를 안으며 지은 씨,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 라고 위로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제주로 온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민수와 혜진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민수는 강한 아이예요. 혜진도 결국 이해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수가 방학을 맞아 제주로 왔다. 지은은 민수를 데리고 카페를 보여주며 여기서 엄마가 새 시작을 했어. 어때? 라고 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엄마, 여기 진짜 좋아. 회장님도 좋은 분 같아. 민수는 박 회장님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회장님, 엄마 잘 부탁해요.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박 회장님은 웃으며 민수군, 약속할게. 너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순간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의 응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혜진의 반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혜진은 전화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회사 주주들이 수군거려요. 이런 관계 때문에 아버지 평판이 나빠지고 있어요. 박 회장님은 단호히 대답했다. 혜진, 내 행복이 중요해. 주주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혜진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회장님, 제가 당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박 회장님은 그녀의 말을 막으며 지은 씨, 당신은 내 부담이 아니에요. 내 행복이에요. 카페는 점점 더 번창했다. 지은은 제주 주민들과 친해지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지역 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지은은 한라봉 케이크와 흑돼지 불고기 샌드위치를 준비해 축제에 내놓았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몰려들며 이 카페 음식 최고예요. 라고 칭찬했다. 박 회장님은 지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지은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보물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 박 회장님과 지은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서울의 성공한 사업가, 제주에서 가정부와 동거라는 제목이었다. 지은은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어떡해요? 박 회장님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은 씨,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그 방송은 제주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수근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박 회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자.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은은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너도 자주 와. 민수는 웃으며 엄마, 나도 제주 좋아. 자주 올게. 라고 답했다. 제주도의 바람과 바다 속에서 지은과 박 회장님은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소문과 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해변에서 별을 보며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어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도 그래요. 우리 함께 행복해요. 그들의 사랑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처럼 깊고 넓어졌다. 제주도의 밤은 이태원의 번잡함과 달리 고요하고 맑았다. 지은은 카페 문을 닫고 창밖으로 펼쳐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박 회장님은 카페 안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며 지은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별 보러 해변 갈까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좋아요. 회장님, 민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서 해변으로 향했다. 제주도의 밤바다는 별빛과 함께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카페는 이제 제주에서 작은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라봉 디저트와 흑돼지 불고기 샌드위치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아와 지은의 요리를 칭찬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카페에 들러 이 김치 파스타 정말 독특해요. 서울에서도 이런 맛 못 봤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감사해요.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옆에서 흐뭇하게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 덕분에 이 카페가 빛나요. 그의 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 이후 일부 주민들은 지은과 박 회장님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관찰했다. 저분이 그 가정부 출신이라던데. 박 회장님이랑 정말 사귀는 거야. 같은 속삭임이 지은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내가 여기서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지은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고민했다. 어느 날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박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제주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다. 김 사장은 박 회장님과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친구로 그의 결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은을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지은 씨, 회장님이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야.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당황하며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회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김 사장은 박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회장, 소문 신경 쓰지 마. 진심이 중요해. 지은 씨 같은 사람 만난 건 행운이야. 라고 위로했다. 그 말에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사장, 고마워. 지은 씨는 내 인생의 빛이야. 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방문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혜진의 반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혜진이 전화로 지은에게 직접 말했다. 지은 씨, 아버지가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평판이 나빠지고 있어요. 제발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혜진 씨, 저는 회장님은 진심으로 사랑해요. 회장님의 행복을 원해요.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비판받게 놔두는 거죠? 당신이 떠나면 다 해결돼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정말 회장님에게 해가 되는 걸까? 그날 밤 지은은 박 회장님에게 혜진의 전화를 털어놓았다. 회장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신에게 부담이 된다면 저 떠날게요. 박 회장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내 행복이에요. 혜진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는 지은을 꼭 안으며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따뜻함은 그녀에게 다시 용기를 주었다. 민수는 방학 동안 자주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카페에서 지은을 도우며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나도 나중에 제주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수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민수는 박 회장님과 함께 해변에서 낚시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회장님, 엄마가 힘들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요. 박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민수군, 너희 엄마는 강한 여자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민수의 응원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박 회장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카페는 점점 더 번창했다. 지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주 전통 음식을 배우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오메기 떡 디저트와 감귤 소스를 곁들인 흑돼지 요리는 큰 인기를 끌었다. 어느 날 지역 축제에서 카페가 메인 부스로 초대되었다. 지은은 한라봉 케이크와 흑돼지 샌드위치를 내놓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한 주민이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제주가 더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여기서 새 삶을 찾았구나. 하지만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 한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 회장님,
지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역에서 말이 많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박 회장님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은 씨는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 카페를 통해 제주의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지은은 그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기자는 지은에게도 물었다. 지은 씨, 이런 소문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저는 회장님과 함께 행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다. 인터뷰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놀랍게도 많은 주민들이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카페에 와서 지은 씨, 기사 봤어요. 두 분 정말 멋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끄러워하며 감사해요. 그냥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카페를 찾아와 그들을 응원했다. 심지어 몇몇은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요. 라며 편지를 보내주었다. 혜진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지은은 그녀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은은 혜진에게 편지를 썼다. 혜진 씨, 저는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혜진은 바로 답장하지 않았지만 몇 주 후 전화로 말했다. 지은 씨,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은 지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어느 가을 밤 지은과 박 회장님은 카페 옥상에서 제주의 별빛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한 이 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도 그래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꿈을 꾸고 있어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과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민수는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갔다. 지은은 민수와 영상통화하며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카페도 더 키워. 라고 장난쳤다. 지은은 웃으며 민수야, 너도 제주에서 같이 살래? 라고 물었다. 민수는 대학 합격하면 생각해볼게. 라며 깔깔 웃었다. 지은은 민수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박 회장님과 함께 제주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소문과 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제주의 밤하늘 아래 카페의 따뜻한 조명 속에서 지은과 박 회장님은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제주 바다처럼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제주도의 하늘은 맑고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지은은 카페 주방에서 송편을 빚으며 민수를 떠올렸다. 민수야, 올해 추석은 엄마랑 제주에서 보내자. 그녀는 영상통화로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는 서울에서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로 내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엄마, 송편 꼭 만들어 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팥송편.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박 회장님은 옆에서 민수군, 송편뿐만 아니라 흑돼지 구이도 준비할게. 라고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지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카페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바빠졌다. 지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한라봉 소스를 곁들인 잡채와 오메기 떡 디저트는 카페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은 카페에 들러 지은 씨, 추석 음식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온 분이 이렇게 제주 음식을 잘 만들다니 라고 칭찬했다. 지은은 웃으며 제주분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은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은 씨,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 보니 내가 더 행복해요. 하지만 추석의 기쁨 속에서도 지은의 마음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있었다. 혜진이 제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님은 지은에게 혜진이가 이번 추석에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대. 조금은 마음을 연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했다.
혜진 씨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또 비판할까? 그녀는 송편을 빚으며 생각에 잠겼다.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은 씨, 걱정 마요. 혜진도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위로했다. 추석 당일, 카페는 문을 닫고 가족 모임을 준비했다. 지은은 민수, 박 회장님, 그리고 혜진과 함께 식탁을 차렸다. 갈비찜, 김치찌개, 송편, 그리고 제주 특산물인 감귤 디저트가 식탁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엄마, 이 송편 진짜 맛있어. 회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라며 밝게 웃었다. 박 회장님은 민수군, 너희 엄마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야 라고 대답하며 송편을 맛보았다. 혜진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지은을 관찰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식사 중 혜진이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아버지가 제주로 오신 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봤어요. 지은은 놀라며 혜진 씨, 저는 그냥 회장님은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혜진은 미소는 짓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지은 씨의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박 회장님은 식탁 아래에서 지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네 사람은 해변으로 나가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제주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은 은은하게 빛났다. 민수는 엄마, 제주 달빛 진짜 예뻐. 서울에선 이렇게 못 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러게, 민수야. 엄마도 여기서 새 행복을 찾았어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혜진에게 혜진아, 아버지가 지은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라고 물었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노력해볼게요. 지은 씨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카페 옥상에서 박 회장님과 단둘이 와인을 마셨다. 보름달이 그들을 비추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은 씨, 오늘 혜진이 마음을 조금 열었죠? 당신 덕분이에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혜진 씨가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감사해요.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은 씨,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이야. 제주로 온 건 최고의 결정이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의 품에 안겨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 사랑은 정말 소중해. 며칠 후, 카페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다시 북적였다. 지은은 새로운 메뉴로 제주 감귤 소스를 곁들인 갈비찜을 선보였다. 손님들은 지은 씨, 이거 대박이에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지역 축제에서 카페는 또 한 번 주목받았다. 한 주민이 지은에게 다가와 지은 씨, 당신과 박 회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여기서 진짜 뿌리를 내렸구나. 하지만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서 박 회장님이 지은 씨랑 결혼할 건가요? 라고 농담처럼 물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웃었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결혼, 우리가 정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녀는 박 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해 궁금해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박 회장님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은 씨,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지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수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갔다. 지은은 민수와 영상통화하며 민수야,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너도 자주 와라고 말했다. 민수는 엄마, 나 대학 합격하면 제주로 갈게. 카페에서 알바할까? 라며 장난쳤다. 지은은 웃으며 그럼 내가 사장님께 말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민수의 밝은 모습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혜진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자주 제주를 방문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지은과 단둘이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지은 씨,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젊어 보여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혜진 씨, 저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회장님은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부탁해요. 지은 씨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어느 날 밤 지은과 박 회장님은 제주바다 위로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그들을 감쌌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저도 그래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꿈을 꾸고 싶어요. 달빛 아래 그들의 사랑은 제주 바다처럼 깊고 넓어졌다. 소문과 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지은은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제주 전통시장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오메기 떡을 만들며 웃고 떠들었다. 박 회장님은 지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지은 씨, 당신은 제주의 보물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회장님, 당신이 제 보물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제주도의 바람과 달빛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 사랑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제주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은과 박 회장님은 카페를 잠시 닫고 서울로 돌아왔다. 민수의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다시 걷는 것이 낯설었다. 한때 그녀가 사모님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주의 고요한 바다와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더 익숙했다.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 씨, 서울에 오니 어떤 기분이에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회장님, 좀 어색하지만 민수를 만나러 온 거라 기뻐요. 라고 대답했다. 민수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엄마와 박 회장님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회장님, 민수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은은 민수를 끌어안으며 민수야, 결과 어때? 합격했어? 라고 물었다. 민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서울대 합격했어. 컴퓨터공학과 라고 외쳤다.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정말 잘했어. 박 회장님도 민수를 포옹하며 민수군, 축하해. 너희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은 제주에서의 모든 고난이 민수의 미소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즐겼다. 한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은은 민수와 박 회장님은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식사 중 민수가 말했다. 엄마, 회장님, 저 대학 가면 기숙사에서 지낼 거예요. 엄마는 제주에서 계속 행복하게 사세요. 지은은 민수의 성숙한 말에 감동받았다. 민수야, 엄마가 항상 너 곁에 있을게. 박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민수군, 언제든 제주로 와. 카페에서 너 자리 항상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혜진이 레스토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민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다고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버지, 지은씨, 민수군 축하해요. 혜진은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지은은 그녀의 눈빛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을 읽었다. 식사 후 혜진은 지은을 따로 불러 말했다. 지은씨,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까지 곁에 있어줄 건가요? 지은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혜진씨, 저는 회장님은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곁에 있을게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지은씨, 아버지를 부탁해요. 혜진의 말은 지은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는 드디어 혜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박 회장님은 그 대화를 듣고 지은을 끌어안으며 지은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당신이 제게 새 삶을 줬어요. 라고 대답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빠르게 지나갔다.
지은과 박 회장님은 민수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수는 엄마, 나 졸업하면 제주에서 카페같이 운영할까?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그럼 내가 사장님께 말해볼게 라고 답했다. 박 회장님은 민수군,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카페는 가족 사업이 될 거야 라고 덧붙였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웃음소리를 실어날랐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돌아오자 카페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지은은 새로운 메뉴로 감귤 소스를 곁들인 갈비찜과 오메기 떡 디저트를 선보였다. 지역 주민들은 지은 씨, 서울 다녀오더니 더 맛있는 메뉴를 만들었네요. 라고 칭찬했다. 지은은 웃으며 서울에서 민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은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은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보물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한 지역 주민이 카페에서 박 회장님, 지은 씨랑 결혼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지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결혼은 그녀가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한 주제였다. 박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지은 씨가 준비되면 언제든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결혼, 우리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과 박 회장님은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회장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은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지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회장님, 저도 당신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제주로 돌아온 지 몇 주 후, 혜진이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웠다. 지은 씨,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젊어 보여요. 제가 너무 완고했나 봐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아 혜진 씨, 저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다. 혜진은 아버지와 지은 씨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민수군도 좋은 아들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축복을 받은 느낌이었다. 한강변에서의 추억과 혜진의 변화는 지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박 회장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제주에서의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소문과 비판은 점점 잦아들었고 주민들은 그들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은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 제주의 봄이 왔다. 한라산에 벚꽃이 만개하고 카페 앞 정원에는 봄바람이 살랑였다. 지은은 카페 문을 열고 한라봉차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카페는 이제 제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지은을 카페 아줌마로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한 할머니가 지은 씨, 이 한라봉 케이크 정말 맛있어. 우리 손주들도 좋아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할머니, 다음엔 손주들 데리고 오세요. 제가 특별 디저트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님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이에 비해 젊은 열정이 넘쳤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이 카페가 제주의 심장이 됐어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며 회장님, 너무 과찬이세요. 우리 함께 만든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저녁이면 카페 옥상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어느 날 박 회장님은 지은을 제주바다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언덕 위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은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상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빛났다. 지은은 숨이 멎는 듯했다. 회장님, 이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회장님은 진지하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도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을 감쌌다. 지은은 박 회장님의 품에 안겨 회장님,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다. 박 회장님은 그녀를 꼭 안으며 지은씨, 당신이 내게 준 행복이 더 커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약혼은 제주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다. 주민들은 박 회장님과 지은씨, 정말 잘 어울려 라며 축하했다. 심지어 소문을 퍼뜨리던 몇몇 사람들도 그들의 진심에 감동하며 축복을 보냈다. 민수는 방학을 맞아 제주로 내려왔다. 지은은 민수에게 약혼 소식을 전하며 민수야, 엄마가 회장님과 결혼하려고 해. 괜찮지? 라고 물었다. 민수는 밝게 웃으며 엄마, 당연히 괜찮지. 회장님,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박 회장님은 민수군, 약속할게. 너희 엄마는 내 보물이야. 라고 대답했다. 민수는 카페에서 지은을 도우며 엄마, 결혼식은 제주 바다에서 해야 해. 너무 로맨틱할 거야. 라고 장난쳤다. 지은은 민수의 밝은 모습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도 결혼 소식을 듣고 제주로 왔다. 그녀는 지은과 박 회장님은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지은씨, 축하해요. 제가 너무 완고했어요. 이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은은 혜진의 손을 잡으며 혜진씨, 저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자. 라고 말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씨, 아버지를 부탁해요. 그리고 민수군도 내 동생 같아요.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결혼식은 제주 바다 근처의 작은 언덕에서 열렸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지은은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고 박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민수와 혜진, 그리고 제주 주민들이 참석해 그들을 축하했다. 한 주민이 지은씨, 박 회장님, 영원히 행복하세요. 라고 외쳤다. 지은은 박 회장님의 눈을 바라보며 회장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박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지은씨, 당신은 내 영원한 사랑이야. 라고 대답했다. 결혼식 후 카페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지은과 박 회장님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제주에서의 삶을 즐겼다. 민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가끔 제주를 방문했고 혜진도 자주 카페에 들러 가족 시간을 보냈다. 소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제주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서울에서 온 가정부와 사업가의 사랑, 제주 바다에서 꽃피다 라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어느 날 밤, 지은과 박 회장님은 카페 옥상에서 벚꽃 와인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은씨,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박 회장님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 이 꿈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들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고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그들의 사랑은 이태원의 제즈바에서 시작되어 제주의 벚꽃 언덕에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